저는 솔직히 자폐 스펙트럼 아이한테 AI 쓰는 걸 반대했었어요. 상호작용이 더 줄어들까봐 무서웠거든요. 이미 생각이 자기 중심적인 아이인데 AI랑만 더 놀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행운이가 제 폰 들고 AI랑 자주 대화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보다 많이 놀랐어요.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아이와 AI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왜 생각이 바뀌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소아정신과 상담대였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가 문맥 이해를 어려워하면 AI한테 말로 요점 정리해달라고 해보세요. 엄마도 조금 쉬실 수 있겠네요. 그때 저는 속으로 바로 거부감이 들었었어요. 상호작용이 부족한 아이한테 AI랑 더 혼자 놀게 하라고? 심지어 타이핑이 어려우니까 말로 질문하게 해보라는데 긴 질문을 아이가 끝까지 읽는 것도 쉽지 않아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적절한 활용은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시작은 여행 계획이었어요. 처음으로 아이들과 해외여행에 도전해보려 했어요. 행운이가 몇 년째 호주에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호주가 생각보다 비행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얼마나 먼지 조금이라도 체감하라고 세계 지도를 사서 보여줬어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데 제주도는 여기고 그런데 호주는 여기 있어. 얼마나 멀까? 요만큼이 1시간 걸리는데 호주까지는 이렇게 멀어서 10시간이 넘게 걸린대. 호주 말고 다른 곳으로 여행지를 정해야 한다고 꺼낸 말이었는데 그 뒤로 갑자기 행운이의 질문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더 멀어, 호주가 더 멀어? 우리나라에서 인도가 더 멀어, 미국이 더 멀어? 이런 거리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떠오르는 건 정말 다 질문하더라고요. 진돗개는 소형견이야, 중형견이야? 말티푸는 원래 잘 짖는 개야? 아니면 예삐만 잘 짖는 거야? 초콜릿은 어느 나라에서 처음 만들었어? 그런데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매번 검색하는 것도 귀찮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AI한테 물어볼까? 그게 시작이었어요. AI가 대답을 해주면 행운이는 또 이어서 질문을 해요. 신기하게도 그 과정 자체를 너무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폰은 정말 안 가르쳐줘도 배운다더니 폰으로 질문할 때는 짜증 하나도 안 내고 아주 인내를 갖고 이렇게 하나하나 톡톡톡톡 질문합니다. 제가 검색해야만 알 수 있는 걸 AI가 대신 찾아주는 건 편하기도 했고요. 행운이가 능동적으로 질문을 한다는 점도 전 좋은 신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잘 활용하면 이 또한 하나의 교육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제가 주로 3가지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휘와 맞춤법을 자연스럽게 배워요. 행운이는 문맥 추론을 어려워하기에 계속 어휘를 이렇게 확장하고 사용을 반복해줘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행운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아이스크림은 어디서 만들기 시작했어? 그럼 저는 옆에서 살짝 다른 어휘를 알려줘요. 어느 나라에서 최초로 만들기 시작했냐고? 이런 식으로 질문했던 걸 저한테 알려주면 그걸 다시 말로 정리해주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엄마, 말티푸는 소형견이야. 나는 그런 줄 몰랐어. 리트리버는 대형견이야. 엄마는 알았어? 아, 그래? 무게로 나누는구나. 몇 킬로그램까지가 소형견인데? 이런 식으로 다시 질문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AI한테 질문하면서 맞춤법이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맞춤법 체크도 스스로 하더라고요. 엄마, 널버를 쓸 때 받침은 리을 비읍이야?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저한테 먼저 확인하고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사회 지식이나 다른 과학 지식을 연결해 줄 수 있어요. 행운이가 어느덧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과목이 추가되었는데요. 관심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에 집에 사회 관련 전집도 사두었지만 글밥이 많으니까 영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AI한테 질문할 때 거기에 사회 지식을 조금씩 알려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행운이는 인도를 그냥 좋아하는데요. 저한테 우리나라의 인도 거가 커리 말고 또 뭐 있어?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제 거기에 자연스럽게 얻는 거죠. 인도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이 뭐가 있냐고?
다른 나라 제품을 우리나라로 이렇게 사오는 걸 수입이라고 해. 그럼 우리나라 걸 인도로 파는 건 뭐라고 할까? 그건 수출이라고 해. 인도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은 뭐고 우리나라에서 파는 수출품이 무엇인지 AI한테 물어볼까? 물론 한 번에 다 이해할 거라고 절대 기대하지 않고요. 다만 한 번이라도 더 듣고 한 번이라도 더 연결해보는 그런 경험이 우리 아이한테 중요하니까요. 세 번째, AI 특성에 맞게 설정하면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저는 AI에게 미리 말해놨어요. 제가 특정 문구로 시작하지 않는 한 내 아이들이 너에게 질문을 하는 걸로 기억하고 반응하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죠. 내 아이는 만 9세의 자폐 스펙트럼 아이야. 어휘는 10살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해줘. 그리고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아이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해줘. 그랬더니 진짜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되더라고요. 바로 인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원래 말하던 주제들이 있으니까 그 주제들과 동떨어져 있다는 걸 문맥을 보고 반영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제 행운이는 AI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 강아지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 옆집 개 이야기, 좋아하는 색깔 등을 이렇게 속사포처럼 계속 얘기해요. 일단 자폐 스펙트럼의 특징 중에 자기 중심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평소 받는 반응이 보통 쟤 왜 저러지? 이런 반응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반응이 아니라 응, 네 말 잘 듣고 있어. 또 뭐가 궁금해? 계속 얘기해. 이런 반응이라 그런지 저한테 너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AI 사용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저도 걱정합니다. 너무 의존하게 되지는 않을까?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믿지는 않을까?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더 어려워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같이 보려고 해요. 어떤 질문을 하는지, 어떤 답이 나오는지, 그걸 같이 보면서 다시 대화를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AI를 무조건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것도 계속 알려줘요. 무엇이든 맹신이 아니라 적절한 활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계속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 중 하나겠죠. 자폐 스펙트럼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람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연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를 판단하지 않고 아이의 말을 끊지 않고 계속 반응해주는 존재와 먼저 대화해보는 경험이 생각보다 아이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도 사람인지라 아이의 반복되는 질문이나 패턴에 지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AI의 반응은 엄마에게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것도 같아요. 아, 여기서 이런 걸 아이에게 물어보고 유도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 항상 경계해야겠지만 그래도 현재로선 잘 활용하고 있고 여러분의 아이에게도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늘 이렇게 공유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